네, 반갑습니다. 투자의 맥을 정확히 짚어드리는 맥점 코치입니다. 자, 대우건설 오늘은 좀 매도가 아프긴 합니다. 좀 심하게 떨어지긴 했죠. 오늘 시장 물론 전체적으로 밀리는 시장이긴 했지만 이 대우건설은 이 오름폭이 강했던 만큼 또 하락폭도 강하게 발생을 한 겁니다. 우리 장중에 지금 이 15%나 지금 하락을 한 건데, 자, 물론 제가 이 대우건설은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면 여기서 지금 행보성 조정이 나온다, 즉 이 시간 조정이 나온다라는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이 바로 돌파보다 약간 이런 식으로죠. 유지를 하다가 이런 돌파를 보일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상승이 나오면 이 상승분에 대해서 많이 하락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이 연장 파동이 완성이 되는 건데, 보시다시피 오늘 이 상승분을 거의 다 토해내는 이 매도세, 즉 매도세로 장악을 하는 장악형 캔들이 떠준 겁니다. 자, 오늘 급락을 만들어버린 이 대우건설 현재 위치에서 우리가 봐야 할 이 흐름, 그리고 이 중요한 이 지지 가격은 어디인지,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 우리가 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시간에 알아볼 거고요. 시장의 하락으로 만든 하락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서 오늘 영상의 시청률도 아래에 있는 좋아요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1초가 제가 영상을 제작을 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되니까 아래에 엄지척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빠르게 설명 이어가서 일단 이 분봉의 흐름을 체크를 해보자고요. 바닥 따지기를 여기서 완성을 하고 3중 바닥을 완성을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시가부터 저항대에 대한 돌파를 보여준 겁니다. 추세에 대한 회귀죠. 그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노란 밴드를 타고 올라오는 주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비추세를 보이더라도 추세에 대한 회복을 하려면 이 박스 위로 올라와 줄 필요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가부터 그 흐름이 나와주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연장 파동이라고 하면은 이 밴드 위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쳐줘야 됐어요. 보시다시피 이 시장에 대한 투매와 함께 다시 주가가 박스 안으로 들어와 버린 거죠. 여기는 연장 파동이 아니라 이제 비추세에 대한 연장인 거죠. 즉 박스로 더 흘러갈 수도 있고 이 박스가 깨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확률이 더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18,000원 라인대가 이 깨진 라인에서는 우리가 이 저점 라인대에서 잘 매수를 해왔기 때문에 뭐 일부 물량에 대한 수익 실현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물량은 홀딩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럼 그 물량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먼저 좀 말씀드리면, 일단 이 상승 갭이 하나 있었기 때문에 뭐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박스를 지지하면서 그냥 바로 전환이 나와주면은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그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할 게 없겠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 대응에 대한 부분을 시나리오를 잘 써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아니라 이 대응점을 항상 제가 강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 자, 그럼 이탈, 박스 이탈이 나오면 남은 물량은 우리가 일부는 수익을 챙겼기 때문에 욕심을 좀 살짝 버리고, 지금 시장 우리가 욕심을 낼 장, 그런 장은 아니죠. 일부는 잘 챙겼으니까 나머지는 이제 단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박스에 대한 이탈이 발생하는 하락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하락이 나오면 어디 가격까지 밀리냐? 여러분들 뭐 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 1차에 대한 지지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서 이 다음 추가적 하락이 발생이 되면 이 2차 지지점도 여러분들에게 미리 다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구간이 어디죠? 네, 바로 이 12,500원 라인대입니다. 그러니까 밀리면 이 다음에 대한 의미 있는 가격은 여기라는 거죠. 자, 보통 이 박스에 대한 흐름이 깨지게 되면은 그 박스만큼 다시 한번 하락을 하게 되고 있어요. 그죠? 박스에 대한 레벨 다운인 거죠. 이만큼 또 똑같이 이 매도세가 진행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 그 가격과도 맞물린 자리가 이 12,500원 라인입니다. 자, 그런데 과거 이 상승 구간에서도 중요한 지지점으로 작용을 했다는 걸 우리가 눈으로 좀 확인할 수가 있죠. 이렇게 좀 맞물리는 가격들, 이런 맞물리는 가격들이 이 의미가 있는 가격이라는 거죠. 이 가격이 오게 되면 우리가 지지를 체크하고 매수할지 말지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제가 보는 이 맥점 차트를 대입을 해봐도 그 가격이 12,500원 라인대예요. 그죠? 이렇게 딱 맞물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급등하던 주가가 급락을 만들면서 이 맥점 밴드에 첫 터치를 하게 되는 그 순간에는 추세에 대한 전환이든 이 기술적 반등이 발생한다라는 게 이 차트에 대한 이론인데, 그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구간은 뭐라고요? 오게 되면 우리가 맥점이라 판단을 하고 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뭐 빠지지도 않는 주가를 뭐 지금 여기까지 빠졌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대응이 제일 중요하다. 자, 이 갭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오늘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탈이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전환이 나오면 뭐 대응을 할 게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는 거고,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생각이 돼서 그 시나리오가 발생이 됐을 때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대응점을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대우건설은 보시다시피 이 막바지에 대한 상승은 이 재건 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탄력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반은 원자력이고, 그죠? 반은 재건인데 오늘은 재건도 밀리고 원자력도 같이 밀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과하게 밀린 거고, 그런데 결국 이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었던 거는 주요 내용이 뭡니까? 결국은 전쟁을 종료를 하긴 할 거다. 이 이야기를 미중 방문을 앞두기 직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오늘 오전에 이야기를 했던 대연설에서도 종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릴 뿐이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럼 그 구간이 오면은 당연히 종전 이슈가 있을 때 강했던 이 재건에 대한 이슈가 다시 주목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밀린다 하더라도, 그죠? 야금야금 밀린다 하더라도 다시 이 재건에 대한 이슈가 터지면서 전환에 대한 부분을 보여줄 가능성은 크다. 그래서 지금은 더 좋은 가격이 오면 우리가 그 가격대에서는 이 매수에 대한 마인드, 그러니까 매수를 노려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 오늘은 제가 문자를 보내드렸던 가격 대비 좋은 수익이 나왔었지만 전체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을 먹지 못했지만, 그죠? 제가 말씀드린 단가 대비에 대한 이 대응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제 내일장이 열리면 제가 이 실시간으로 좀 더 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보면서 더 디테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어디서 정리를 하고 또 어디서 잡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죠. 자, 이 이야기는 결국 이 기존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에게도 상당히 중요한 거죠. 고점대에 매수를 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면 그분들에게는 좀 단가를 낮출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될 거고, 그리고 저처럼 이 신규 매수에 대한 자리를 노린 분들에게는 상당히 좀 중요한 타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일 이 장중에 중요한 이 맥점에 대한 흐름이 발생이 되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문자를 받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화면 아래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로 맥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제가 여러분들 번호를 하나하나 저장을 해뒀다가 제가 이야기했던 그 맥점이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타점 그대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 이론으로 지금 채널에 좋은 종목 소개를 많이 시켜드리고 있는데 한번 보고 오자고요. 플로봇을 보시면 어때요? 안 깨지죠? 모양 어때요? 안 깨집니다. 로보티지도 안 깨지죠. 오히려 제가 지금 더 사자고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최근에 뭐 잡아드렸어요? 필옵틱스.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 제가 이 엑시콘이랑 오키스전자도 다 잡아드렸어요. 보시면은 그러니까 맥점에 닿는 애들은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잖아요. 돈이 되는 정보. 근데 다 잡아드렸는데, 자 보세요. 자, 지금 저희 채널 가보시면 맥점 코치 부품주라고 치면은 이렇게 된다니까요. 보통 요즘에 제가 잘 가는 뭐 에코프로나 그런 것들은 조회수 엄청 많이 나오는데 이 탑2를 찍어드렸는데 조회수가 죽어버리더라고. 근데 이런 거를 제가 문자로는 다 보내드린다는 겁니다. 뭐 한미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그때 이야기했던 게 뭐 저 영상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엑시콘 최바닥일 때, 오킨스전자 최바닥일 때, 필옵틱스도 최바닥일 때 다 짚어드린 겁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이 버블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적으로 해드리고 앞으로 어떤 종목을 봐야 하는지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과 똑같은 시장이 이제 86년도 그리고 이 2000년도에 한번 있었습니다. 86년도는 산업혁명이었고요. 2000년도는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IT 버블이었죠. 그런데 전 지금 시장은 이 86년도와 가깝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86년도 시장을 돌아보면 이때는 이제 전자화 시대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종목들이 갔냐면 지금과 같은 이 기술주들이 엄청나게 가고 그 뒤에 이 인프라 쪽 건설, 철강, 뭐 조선 이런 쪽이 엄청나게 갔죠. 그리고 당연히 저금리 구간이었기 때문에 은행주도 갔고 그 뒤에는 증시도 엄청나게 상승하니까 증권도 오르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뭐였죠? 이 3조 호황기였죠. 뭐 저금리, 저유가, 뭐 저달러. 자, 여기서 이제 딱 무릎을 치게 하는 거죠. 뭐 트럼프 때문에 저유가와 저달러, 거기에 이 저금리까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 26년도 시장은 뭐냐면 86년도에는 전자화 시대였다고 하면 지금 이 대 AI 시대죠. 주제는 바뀌었지만 그 흐름은 같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기술주들 가고 있고, 그래서 제가 올해는 뭐 인프라 쪽을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은행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점진적으로 계속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조용히. 그런데 이 86년도 시장이 상승세가 이 5년을 갔습니다. 5년을. 그런데 우리나라 지수 지금 어때요? 이제 고작 1년 좀 넘게 상승을 해주고 있는 거죠. 물론 이 안에 이 조정에 대한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몇 개월씩 나오긴 했죠. 뭐 지루한 엄청난 횡보를 하던가. 하지만 엄청나게 장기간 동안 대세 상승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행하는 게 이 밸류업 프로그램이죠. 최근 이제 일본이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지수가 이 5배가 뻥튀기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뭐 2,000포인트에서 이제 4,000포인트 좀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2배 정도 상승을 한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하면서 목표하는 게 뭐냐? 바로 이 6월 달에 있는 이 MSCI 이 선진국 지수 편입을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최근 나온 뉴스가 24시간 거래가 된다. 뭐 외환시장도 개방을 하고, 그리고 상법 개정안 같은 경우도 지금 1단계, 2단계, 뭐 3단계 단계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모든 게 왜? 바로 이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제 6월 달에 발표가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정부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편입이 되면 무슨 효과가 되냐? 이제 모든 이 업종들이 재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패시브 자금이란 게 들어옵니다. 수십조의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선진국에 편입이 되면 이 장기 투자 성향이 강한 이 글로벌 연기금까지도 들어와서 이 지수의 하방 경직이 또 생기는 거죠. 거기에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해소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 자금들이 들어와서 어디로 가냐? 우선적으로 이 시총 상위 종목들을 사갑니다. 삼전이나 뭐 하이닉스가 대표적이고요. 물론 이 현대차, 뭐 바이오 쪽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겠죠. 그런데 이 종목들을 보면 이미 너무 많이 올라서 올라타기가 쉽지 않죠. 자,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가는 업종을 저는 명확히 알고 있거든요. 이 다음으로 가는 종목은 바로 이 지주사입니다. 지주사. 배당을 늘리거나 이 자사주 소각을 하는 기업들인 거죠. 자, 그러니까 어제 오늘 뭐가 가요? 바로 이 지주사가 가는 겁니다. 지주사가. 보시면 하나 같은 경우도 이 파란 밴드에서 지지를 받고 엄청나게 지금 폭등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효성 같은 지주사들도 다 이 파란 밴드에서 이 쌍바닥까지 만들면서 지금 급등을 보여주고 있죠. SK도 마찬가지죠. SK는 고점 돌파를 하는 건데 더 상승을 해줘야 되는 차트죠. 자, 이 지주사가 가고 그 다음 뭐가 가냐? 제가 보는 이 업종이 갈 건데,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죠. 지금 강한 상승 뒤에 계속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파란 밴드에서 정확하게 지금 지지를 받더라. 이런 차트들로 다음 상승 파동으로 가는 종목들 정말 많이 봤죠. 뭐 하나오션뿐만이 아니라 뭐 LS 일렉트릭도 그렇고 다 이 패턴으로 해서 고점 돌파를 한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지난번에 이 히든 종목은 뭐였냐? 이 전력주였습니다. 지금도 이 20% 수익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히든 종목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자, 히든 종목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번호 보이시죠? 010-6518-5019 여기로 숫자 2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 맥점 밴드에 정확히 지지하고 있는 이 히든 종목 제가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돈 드는 거 아니죠? 꼭 받으셔서 이번 수익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최근 부적이나 이 맥점 차트가 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원리는 심플합니다. 자, 세력들은 은밀하게 이렇게 물량을 모아가는 매집 구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제 차트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매집 구간을 누구나 눈에 볼 수 있게 이렇게 직관적으로 색깔로 표시를 해놓은 거죠. 자, 그런데 아무리 차트가 좋아도 이 실전에서 통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제가 이 맥점 차트를 들고 이 실전 투자 대회를 나갔습니다. 자, 국내에서는 가장 큰 대회죠. 그것도 상위권 수익을 꾸준히 낸 사람만 참여 가능한 이 키움증권 영웅전에 나갔습니다. 자, 1년에 한 번 열리고요. 제가 만든 차트로 전체 9등을 했습니다. 자, 맥점코치라고 이렇게 이름이 적혀 있고, 그리고 직인도 찍혀 있고, 자, 2023 키움 영웅 결정전 전체 9등. 자, 솜뭉치. 예, 솜뭉치는 제가 키우는 강아지 이름입니다. 솜이뭉치. 참 귀엽죠? 자, 혹시나 이래도 의심을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그래서 제가 지금 바로 이 키움증권 사이트에 들어가서 명예의 전당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2023년도 1천대회. 보이시죠? 조작할 수 없는 이 실제 키움증권 서버 화면이고, 이 쟁쟁한 이 고수들 사이에서 당당하게 이 맥점 차트로 구의를 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맥점 차트는 이 실전 투자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차트란 뜻입니다. 그 검증을 마친 차트로 제가 지금 이 종목과 이 지수에 대입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시장 이제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길래 제가 시장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이 지금 코스피의 시장 현재가 하락 추세냐?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한 차례 음봉이 길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거는 이 주추세, 이 상승 추세에 대한 이탈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이 86년도 시장 많이 이야기해드렸죠. 이 3조 호황기 시장을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이 2000년도 초반에 발생했었던 이 상승 국면들. 그러니까 지금 이 상승이 이 1번의 시장과 이 2번의 시장이 지금 이 짬뽕으로 나오는 시장이에요. 짬뽕. 그러니까 믹스의 시장. 그러니까 일단 대세 상승이 맞긴 해요. 대세 상승. 그래서 이 상승 주기를 보면은 어떻습니까? 5년 지금 연봉입니다. 대세 상승이 나오면 이 5년간 상승세가 발생하죠. 그러니까 정말 안 나온다 하더라도 3년 발생해요. 3년. 이때 정도.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장 1년 반 오른 겁니다.
그리고 이 1번의 상승대와 2번의 상승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제일 강한 상승이에요, 지금. 자,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이 파동에 대한 시작점을 뭐 여기로 2025년도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보통 이러한 강세 파동은, 제일 강했던 파동은 이 상승 파동에 대한 이 30%에 대한 눌림목을 받아요. 30%. 그 지금 4,994포인트, 즉 이 5,000포인트가 지지점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어디냐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정말 많이 깨진다 하더라도 이때 지켜줬던 이 가격대들. 그러니까 이 5,000포인트를 유지를 하면서 뭐 전환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살짝 깨고 뭐 신용이나 미수 물량들을 털기 위해서 뭐 살짝 깨고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정말 이 자리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자리다. 수급으로 지켰던 가격대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인대를 매도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자리는 철저하게 우리가 이 분할 매수로 생각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매도에 대한 자리로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어디서 매수를 해갈지만 판단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A, B, C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표현을 해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 C 파동은 저점을 깨는 이 공포를 주는 파동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말 그대로 여기서 시간만 죽이고 이렇게 전환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공포를 주는 파동이 나와도 말 그대로 그냥 여기서 전환을 해버리면, 왜 오늘도 60일선에 어쨌든 종가에서 안착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전환을 하면은 정말 편한 거고, 공포에 대한 파동이 한 번 더 나오더라도 거기는 오히려 이제 극매수에 대한 자리가 되는 거죠. 극매수, 매수의 극점이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면은 그냥 이 구간을 철저하게 분할 매수로 여기면 된다. 그러면 이 현재에 대한 이 조정세가 극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정 국면이 마무리가 되고 다시 시장은 본래 자리로 회귀를 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구간의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을 낮추면서 저점을 지키는 하나의 수렴의 형태로 빠지고 있어요. 수렴. 왜죠? 자, 전쟁이라는 악재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주가를 눌리는 거죠. 그러니까 의도적 눌림. 이게 이제 해소가 되는 국면에서에 대한 돌파. 시세 폭발, 그러니까 상승. 저는 그래서 이 패턴을 봤을 때 그러니까 이번 전쟁이 그렇게 길게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이때와 같은 공포가 만들어진다면 매수에 대한 마인드를 유지를 해야 된다. 제가 지금 이 시장을 한 사이클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가 이렇게 3차 상승, 그러니까 3고점이 발생이 되면 한 사이클이 끝난다고 표현을 하잖아요. 지금 한 요 국면 정도 왔다는 거죠. 지금은 많이 오른 자리에서에 대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은 크지만 한 이 정도 국면에 와 있다. 이 다음 파동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린 겁니다. 다음 파동이 더 나와줘야 돼요, 지금은. 그럴 때 이제 다시 뭐 반도체, 뭐 로봇, 뭐 2차 전지, 특히 최근에 강했던 이런 에너지나 바이오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이런 기존 주도 섹터들, 그러니까 시총 상위 섹터들이 다시 이 순환매를 만들면서 시장을 이끌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갈피를 잡기 힘들고 이 대응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저 맥종코치와 함께 하신다면은 지금 이러한 이 큰 그림 안에서 이미 짜인 이 시나리오대로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혼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와 함께 이 시장을 좀 잘 극복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저와 끝까지 함께 가보실 분들은 이 아래 번호로 이렇게 맥점이라고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됩니다.